2026년 벽두에 온 국민의 관심을 끄는 일이 공천 헌금 의혹입니다. 응원봉 국민들 뵙기가 민망합니다. 말이 좋아 공천 헌금이지 돈 공천, 공천 장사 아닙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충격입니다. 민주당 서울시 의원 단독 공천에 1억 원이 오갔답니다. 구청장, 구의원 후보나 희망자 여러 명으로부터 정치 후원금 최고액인 1년에 500만 원씩을 수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포항에서 국회의원 공천 가격이 3억 원에서 5억 원이라는 현역 의원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곳곳에서 돈 공천이 벌어졌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 아닐까요? 자칫 국민의 정치 혐오증, 정치 무용론을 키울까 걱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반에 국정 동력을 훼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진단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나쁜 제도와 독점에 의한 적폐입니다. 판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치료도 엉뚱해지기 마련입니다. 문제 있는 인물 몇몇 솎아내고 잘하겠다라고 고개 숙이는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지방선거에서 3, 5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를 늘릴 기미가 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해 광주와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이상징후가 포착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인 선거구로 쪼개기는 거대 정당의 야합이자 짬짬이입니다. 공천, 이꼴, 당선이라는 패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역 독점에 맞서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려던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유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도 공천되면 당선된다며 2인 선거구를 반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소신에 등을 돌리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내란 정당의 연명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2028년 총선 때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계산할 게 아니라 정도로 갑시다. 첫째, 근원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단호하면 단호할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 공천 이꼴 당선 공식을 깨야 합니다. 정당 소속이 아닌 풀뿌리 지역활동가, 조국혁신당 등 진보개혁 정당 후보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내란 극우 정당과 한 자리씩 나눠 갖는 선택을 하는 것을 응원봉 국민들이 이해하실까요? 2인 선거구를 늘릴 게 아니라 3, 5인 다인 선거구제를 늘려 경쟁토록 해야 합니다. 종국에는 모든 선거구를 다인 선거구로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 공천 장사를 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걸리지 않으면 부와 명예를 누리고 걸려도 망신당하고 약간의 금전적 손해를 보는 정도입니다. 차제에 선거법을 고쳐야 합니다. 공천을 대가로 주고받은 돈을 몰수 추징함은 물론 그에 비례하는 거액의 벌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받은 사람은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돈 공천에 의한 재보궐선거에는 해당 정당이 공천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랬을 때 손해보는 사람 누구일까요? 오직 매관, 매직하려는 사람들 뿐입니다. 국민들은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인정사정 보지 말고 확실하게 고칩시다. 예, 조국당 대표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원내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방중길에 올랐습니다. 9년 만에 국빈 방문이자 2026년
새해 첫 정상 외교입니다. 지난해 경주 에이펙에서 확인된 한중 관계 복원의 가능성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부의 어깨가 무거울 것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안미 경중을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 안보, 외교의 길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오직 국익만을 이정표 삼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서해 구조물, 핵 잠수함 건조, 대만 문제 이르기까지 그 어떤 민감한 현안 앞에서도 우리의 안보 원칙과 국제 규범이라는 닻을 내리고 당당하게 국익을 관철해야 합니다. 외교의 성과는 화려한 만찬장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장부와 국민의 장바구니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한한령 종식과 수평적 경제협력의 구체적 로드맵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확실한 민생 성적표를 들고 귀국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중국 간 상호 인식의 개선은 양국 관계의 성숙한 발전의 주춧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방중 첫날부터 협중 선동을 정치적 땔감으로 쓰기 바쁩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도입한 무비자 입국 확대 정책을 범죄의 통로로 왜곡하고 수교 이후 모든 정부가 견지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을 선제적 양보라며 헐뜯고 있습니다. 외교하러 가서 싸움판을 벌이라는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윤석열이 일방적 현상 변경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킨 일을 벌써 잊었습니까? 대통령이 해외만 나가면 온 국민이 가슴 졸여야 했던 윤석열의 외교 참사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참사를 결사옹이하던 국민의힘이 무슨 낯으로 감히 훈수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3년 만에 망쳐놓은 동북아 외교의 폐허 위에서 이재명 정부가 가까스로 실용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망국적 기우제를 중단하고 잃어버린 3년에 대해 사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상해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100년 전 선열들의 결기를 이어받아 우리 국민의 경제 영토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이 망쳐놓은 국익의 지도를 다시 그리겠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서해바다를 항해하기 위한 쇄빙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왕진 원내대표님 발언이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최고위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신장식입니다. 최근 민주당 강선우 김병기 의원 간 대화로 촉발된 지방의원 돈 공천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성역 없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의혹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차제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돈 공천 전수조사, 필요한 경우 수사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때다 싶어 특검 카드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곧바로 특검의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그렇게 특검을 원한다면 특검 합시다. 국민의힘 돈 공천을 포함한 정당 전면 특검으로 합시다. 경선을 하게 되면 포항 같은 데는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보통은 돈을 한 3억에서 5억 주고 캠프를 통째로 이제 지지선언을 하거든요. 그게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뭐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김정재 의원과 원조 친윤 이철규 의원 간의 오간 발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돈 거래는 일상이고 당이 망할 만한 일이라는 내부자의 생생한 자백입니다. 국회의원 급여의 절반을 대가로 공천을 거래한 명태균, 김영선, 김건희. 고가의 그림이 오간 김건희, 김상민 전 검사 커넥션. 여기에 202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박순자 전 의원의 돈 공천 사건 등을 보건대 국민의힘의 돈 공천, 권력 공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돈 공천의 원조집이 어디냐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정말 전면 특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전면 특검을 끝까지 외칠 용기가 있기는 합니까? 타당을 향한 무차별적 정치 공세는 똥 묻은 개, 아니 똥밭에서 지금도 구르는 개가 겨 묻은 개 탓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당신들 당 동공천 역사부터 조사하고 청산하십시오. 그게 최소한의 순서이자 도리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선거제도 개혁 공천 혁신으로 공천의 시장화, 돈 공천 끊겠습니다. 경쟁이 살아있는 제도, 돈이 아니라 정책과 사람으로 선택받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가동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은 지금 돈 공천, 권력 공천을 끝내고 정치개혁을 완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힘제로, 부패제로를 향해 타협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예, 신장식 의원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춘생 최고위원님 발언 다음으로 듣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정춘생입니다.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고 평등이 들불처럼 만발한 대한민국을 조국혁신당이 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조국혁신당 비대위는 성평등과 인권 모두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제4차 뉴파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안전한 임신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교제폭력처벌법,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핵심 의제로 제안했습니다. 이 의제들은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현실의 이슈이고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삶의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 정치권이 관심을 안 두었을 뿐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외면하고 현실의 고통을 없는 일 취급하는 사이 우리 사회의 혐오와 불평등은 소리 없이 더 확산되어 왔습니다. 논란이 두려워 회피하는 것은 조국혁신당의 길이 아닙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과 인권 관련 법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2030 여성 대다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낙태죄 폐지, 비동의 강간죄 도입, 교제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안을 알고 있고 법안을 아는 경우 압도적 찬성을 보였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아는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해 교제폭력처벌법 98.5%, 비동의 강간죄 95.2%, 낙태죄 폐지 91.7%, 성별임금공시제 90.9%, 생활동반자법 89.7%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2030 여성은 사회 문제에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갖고 특정 정당에 대한 고정적 지지 없이 정책에 따라 지지 정당을 바꾸는 스마트 보터 성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77.4%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39.5%나 됐습니다. 반면 정책 설계에 따라 지지 정당 변경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69.4%였고 정치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90.0%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들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2030 여성들은 정치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매우 높지만 자신들의 삶과 고민에 공감해주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지지 정당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안국동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빛의 혁명을 이끌었던 주역들은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일상에서 마주쳐야 했던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세상,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고 평등이 들불처럼 만발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열망의 표출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정책과 입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응원봉으로 상징되는 광장의 언어, 광장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성평등과 인권, 모두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조국혁신당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월 15일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합니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정춘생 최고위원님 발언이었습니다. 다음은 김준형 정책위 의장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100번 생각해도 잘못입니다. 저는 베네수엘라 침공과 마두로 부부 납치라는 미국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새해 벽두에 전격적으로 벌어진 미국의 군사행동에 세계는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독재자 마두로의 축출을 환영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미국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분명 제국주의적 침략이며 국제법 위반입니다. 뉴욕타임스도 사설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베네수엘라를 현대 제국주의의 첫 희생양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국제경제 질서에 이어 안보 질서까지 무너뜨리면서 대놓고 자랑하는 지경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더는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넘어 국제규범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깡패 국가가 되었습니다. 로그 스테이트는 미국이 북한이나 이란 등을 규정할 때 사용하던 말이었지만 이제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트럼프가 유엔 연설에서 유엔 무용론을 주장했던 것처럼 유엔 헌장을 철저하게 유린했습니다. 유엔의 대원칙은 침략당했을 때의 자위권 발동과 유엔 안보리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를 제외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두로 정권이 마약 카르텔의 수괴라는 증거도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약 때문에 전쟁한다면 전쟁할 이유는 수만 가지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졌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일로 미국이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는 강대국들이 타국을 침공해도 막을 명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은 무력을 사용해서 교체해도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또한 의회를 패싱함으로써 미국의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작전이니 의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하고 의회에 알리면 비밀이 유출될 것이기 때문에 패싱했다고 얘기합니다. 한동훈 씨가 저를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미국을 비판한 것이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저는 사실 한동훈 씨에 대해서 콕 집어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와 비슷한 억지 논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반박하는 친절을 베풀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비판하는 것이 마두로 편을 드는 것은 아닌데 역시 한동훈 씨는 냉전적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국을 비판하면 곧 친북이자 친중으로 모는 방식처럼 너무나 구태연하고 나쁜 버릇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한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다만 당시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나토 가입만 주장하다가 침략의 빌미를 준 젤렌스키 정부도 잘한 것이 없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구태여 제게 편을 들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와 베네수엘라의 국민의 편입니다. 조지아주 사태 당시 제조업 기술을 전수하고 대규모 투자를 해준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때린 미국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뒤통수를 맞은 이재명 정부를 욕하던 국민의힘 소속답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했길래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했겠냐는 것이었고 지금도 같은 맥락으로 오죽했으면 미국이 저렇게 했을 거라는 논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당내 극우 세력과 자신을 진정으로 차별하고 싶다면 외교와 역사 공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게도 부탁합니다. 대미 관계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교민 안전대책에 머무르는 입장 발표는 보다는 좀 더 단호한 미국 비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국가 대한민국은 아무리 동맹이라도 잘못은 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는 물론이고 미국도 우리를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